네, 지난주에 사실상 이번 경주 강진의 종식을 선언했던 기상청의 예측과는 달리 큰 규모의 여진이 이어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더 큰 규모의 여진이 오지는 않을지, 이번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는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과 경제복 교수 연결해서 이번 여진의 발생 이후 또 향후 강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경주 강진 일어나고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4.5, 규모도 꽤 큰데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이번 지진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지진 발생 특성상 전진이 있고 그다음에 본진이 나타나고 이렇게 1, 2주 이상 지속되는 여진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지진 활동 패턴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일단은 이 여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3주 동안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있고요. 원래 한 이 정도의 여진, 일각에서는 이게 아예 그 지난주의 강진과는 별도의 다른 전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 대개 이제 전진은 대개 본진보다 규모가 아주 미미할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상당히 컸습니다. 전진이 예. 규모 5.1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진이 규모가 5.8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여진은 대개 그 본진이 일어난 다음에 본진의 크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그 발생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5.8 정도 되면 규모가 1, 2등급 정도 낮은 여진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본진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 빈도가 줄어들다가 대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규모가 한 1, 2등급 낮은 규모가 4.5 정도 되는 여진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한 2, 3일 지난 다음부터는 그 발생 빈도나 규모는 아마 작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는 여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발생한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좀 더 작은 규모의 여진은 앞으로도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네네네. 발생이 아마 계속 2, 3 정도의 규모 2, 3 정도의 지진은 계속 발생을 하지만은 발생하는 그 발생 빈도는 아마 차츰 작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제 저녁에 4.5의 여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어제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경주 남부에서 2.4의 여진이 있었거든요. 이 여진 양상으로 볼 때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까요? 소강 상태는 아니고요. 차츰 이제 계속해서 아마 사그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하면 1,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아마 발생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경주 시민, 부산 시민들께서도 한 1, 2주 정도는 그 주의를 요하지만은 현재와 같이 4.5 정도 크기의 지진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적으니까 아마 4.5 아무리 좀 커도 4.5보다는 아마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번 지진의 양상을 한번 보시면 특이한 점이라든가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특이점 등이 있을까요? 그 특이한 점이라는 것은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그 양산단층대가 우리 한 170km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 양산단층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매우 큰 이 단층대인데 이 단층대를 따라서 그동안에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지진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이 양산단층대를 따라서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역사 시대 이전에 좀 오래된
그 시기에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흔적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관측 이래로는 지진 활동이 굉장히 이 양산 단층대를 따라서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중규모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이 양산 단층대가 그 다시 활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점들이 아마 좀 우리가 특이한 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경북 지역에서 연달아서 계속 큰 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 큰 지진을 불러오려고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네네. 지역에 양산 단층도 있지만은 그게 영향을 미쳐서 뭐 동래 단층도 있고 울산 단층도 있고 좀 떨어져 있지만요. 영향을 네네. 서로 주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더 큰 지진이 올지 않을까? 이거 전문가들이 좀 분분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의견이 좀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지를 우리가 예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양산 단층대 규모 5.8 정도의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 지진은 아마 좀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상 그 좀 예측하기는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 어떤 지역의 그 단층대에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 여파로 거기에서 전달되는 응력이 다른 어떤 그 인접 단층에 영향을 줘서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1925년에 규모 6.8의 지진이 그 기타다지마 지진이 발생했는데 한 2년 후에 기타 탕고 지진이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 또 1943년에도 3월에 발생하고 또 9월에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토리 지진인데 따라서 현재 이제 이번에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 다른 어떤 단층대 인접 단층대에 한 2, 3년 내에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이나 좀 더 큰 규모의 지진을 그 연쇄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진이라는 게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다 보니까 이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활성 단층 우리가 좀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이 활성 단층 얼마나 파악이 됐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제 양산 단층이 이제 활성 단층이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서 경주에 이르는 이제 울산 단층대라고 있습니다. 예. 이 단층대도 상당히 이제 그 지진 활동이 과거에 또 활발했고 또 과거에 지질학적인 조사를 해보면 지진이 발생했던 흔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산 단층대와 울산 단층대가 가장 염려되는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러한 어떤 활성 단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계속 말하고 있지만 지진이라는 게 예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닥쳤을 때 대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 단층도 우리가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활성 단층 이제 뭐 외국의 앞에 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외국의 경우 활성 단층 이제 지도가 만들어져서 활성 단층을 피해서 혹은 활성 단층을 고려해서 많은 이제 구조물이나 건물들을 이제 건설할 때 이제 고려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활성 단층 조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진행은 되어 왔지만은 주로 원전과 인접한 한 40km 반경 이내의 지역에 대한 활성 단층 조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활성단층 조사는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활성단층이라는 증거를 찾는 것이 일반 단층에 대한 어떤 조사보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예.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걸리고 또 인력도 대거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제 좀 어려움이 이제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이 지하의 활성단층의 단층의 그 어떤 연장선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활성단층을 조사하는 것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현실적인 한계라든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좀 지진에 대한 연구 또 내진 설계 보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예.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과 경제복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